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물수 초대 시간에 우리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 본부장님 이성규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돌아온 자꾸 빼라 하는데 돌아온 문화부 부인 이수경님. 아니 저는 그거 빼라고 안 좀 했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꼭 본부장님이 전직 기자라고 하라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직 기자 간단하게 전직 기자. 하고 그다음 이제 네. 전직 기자 이성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민국 부위원장님은 원래 이슈 담당자인데 간헐적 출연을 하길래 그래서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인물 초대석으로 한번 모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저희 그 대통령 선거 개표하는 날 생방송 맞네요. 그 진행하면서 썩이 나왔고 막 얼음 깨먹고 막 이러고 이제 그날 뵙고 마음을 추스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진주시 의회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기간 동안 이제 정례 행정사무감사 오늘 본회의 마쳤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뭐 또 놀러 간다면서요? 이제 이래서 이게 놀러 가고 막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놀러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연수지. 연수죠. 연수고. 해외 연수. 전직 기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해외, 어떡합니까? 근데 연수. 이제 이런 분들은 연수를 같이 한번 따라가가지고 한번 겪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 갖고 술 먹고 뭐 노는 것도 연수야. 우리도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좀 노는 교육도 좀 시켜야 돼요. 놀 줄 몰라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 많잖아. 아니 근데 그거를 이해를 조금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연수를 갔다고 해서 연수 기간 내내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있듯이 그거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알아서 뭐든지 좋다. 오늘 자든지 3대 하는 1로 거죠. 한번 해보자 그래. 아니 그런 거지. 네. 자,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이, 네. 또 오늘도 내가 나쁜 놈 됐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셨죠? 예. 그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그 발언 중에 경상대하고 과기대 통합한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예.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하시죠. 예. 이제 당초에 제가 사실 한 수개월 전부터 이제 그 민원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우리 경상국립대 가자 캠퍼스가 있는 가자동 일대의 원룸이 월세가 너무 비싸졌다. 그런 이제 민원을 학생들 청년들께 좀 받았었거든요. 30만 원 안 해? 40만 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50만 원까지 가는 어이구. 그 서울 원룸 월세가 폭등을 하는 현상을 한 수개월 전부터 듣고 요거는 제가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감사 때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라는 건 이제 수요가 많을 때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가자 캠퍼스하고 칠암 캠퍼스가 이제 합쳐지면서 학생들의 수요동이 가자 캠퍼스로 다 몰려가면서 수요가 급증이 되고 또 그 효과로 이제 월세가 계속 상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그럼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서 이 물가를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당부한 거는 대중교통을 우선에 외부 지역에서 가자동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대중교통을 좀 활용을 잘해서 학교 안까지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준다면은 굳이 가자동에 안 살더라도 그 칠암 캠퍼스 쪽 원룸을 활용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버스 한번 타버리면은 바로 학교 캠퍼스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등하굣길에 노선 증가시키는 거 하고 캠퍼스 안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도를 해서 좀 수요를 분산시키자. 이제 그런 그런 학교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가 수업동을 아마 이성규 본부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초에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당초에 그 국아기대하고 경상대하고 통합을 할 때 칠암 캠퍼스에는 특정
그 단가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뭐 이런 협약 같은 게 이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농생명 쪽은 칠한 캠퍼스 쪽에 남겨두고 뭐 나머지 단과 대학들은 가자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뭐 교양 수업은 또 칠한 캠퍼스에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수업이 다 가자 캠퍼스로 그럴 때는 또 이제 그런 집중이 부작용이 되고 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예. 예전에 학생 수가 줄면서 가자 네. 캠퍼스 주변에도 거기에 또 BTL 방식의 그 대경 건설인가 하고 그 기숙사를 지었다고 기숙사를 그 학교 내에 기숙사를 많이 지어요. BTL 방식으로 지으니까 주변에 원룸 업자들하고 주민들이 그렇죠. 그 원룸 수요가 준다고 반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불과 몇 년 전 건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칠암 캠퍼스에 지금 원룸들이 반대 효과입니다. 이거는 칠암동에 사람이 없으니까 칠암 캠퍼스에 월세가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과자동 싸졌네. 최고 얼마까지? 50만 원. 50만 원. 어이구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그게? 이런 지역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칠암동에 있는 기존의 원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임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칠암 그 과기대 맞은편에 우리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또 말씀을 많이 진짜 주시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그 천암동 쪽에 한번 가기대 맞은편 쪽으로 한번 가보면 맞아요. 예. 학생들 별 많이 안 보여. 예전 같지 않죠. 예, 예.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방금 본부장님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칠암 캠퍼스에 있는 원룸 공실들을 좀 이용해서 그 공공형 기숙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자동에 너무 많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근데 교양이나 일어나거든요. 전공 수업이 뭐 저 가자 쪽으로 다 몰려버리면 학생들이 처럼도 있을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나는 제가 볼 때는 학교 자체가 그런 좀 배려를 좀 해야 학교가 그러면 싶은데. 그런 분야 같으면 학교 내에서 뭐 대학원 수업이라든지 야간에 뭐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칠한 캠퍼스 접근성이 좋은 그런 거는 또 이게 통합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냐면 이게 자기들끼리 이게 쭉 어느 순간 딱 끊겨서 몇 년이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돼 왔잖아요. 각자 학교에 있다가 이게 통합돼서 뭐 1, 2학년 여기서 다니다가 3, 4학년 다니는 선배가 있고 그 사람이 졸업할 때 후배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요구 자체가 칠암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게 왠지 경상국립대를 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그 뭐지 가자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꾸 건물을 뭐 리모델링하고 뭐 확장공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들 그걸 안 들어주면 또 아이들이 또 빠져나갈 거니까. 요즘에는 학교 한 번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라 다니다가 1학년, 계속 2학년 편입해가지. 다니다가 편입해서 다른 학교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입학생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학교 내에서 학교의 만족도가 낮으면 다른 학교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잡으려면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학생들 사이에 분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대학원이나 그렇게 그렇죠. 아예 그런 식으로 나눠서 공간 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있을 거다. 근데 일단은 뭐 적절한 지적이고 이게 일단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일단 직접 당사자는 일단 경상대학교잖아요. 경상대학교 그렇지만 자체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교통이나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되고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좀 균등하게 이게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들을 칠암동 쪽으로 좀 보낸다든지 하는 그 학교 쪽의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대학촌 있잖아, 그죠? 이쪽에 옛날 처음 생겼던 대학촌이 옛날에 한때 또 쉐텔을 해가지고 네. 여기 가자동에 네. 그래가지고 옛날 하숙집 말씀. 하숙집 쪽에 하고 공문 이게 쪽. 원룸 쪽에 그 원룸이 많이 남아 돌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고 얼마 전까지 그 통합이후에 또 다른 분위기 후문 쪽 그죠? 그래서 상권이 죽고 막 이랬다고 한참 앞에 개발되면서 맞아요. 정문 쪽이 개발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이게 통합 또 이후에 또 생기는 거예요. 통합된 학교가 거리가
좀 가깝잖아요. 아예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통편 이용해서 다닐 만한 거리인데 그 비용하면 차라리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숙소를 얻는 게 결국 교통비 플러스 월세 하면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가자동으로 몰리는 것도 있거든요. 아예 비용 차이가 아예 많이 나던가 똑같은 수준의 그 거주 환경이 아예 비용 차이가 많이 나면 또 그렇지 않을 텐데 뭔가 이쪽 학교를 캠퍼스를 이용해도 숙소는 가자동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문제도 있네. 나는 여기가 훨씬 더 좋겠다. 우리 그죠? 생각에. 그럼 행정 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이제 제가 당부드린 거는 대중교통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을 좀 개편하고 또 빈도수를 좀 올리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계속 그 뭐 우리 부동산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소통 그리고 그 요즘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시행하는 그 청년 월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월세를 높이는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월세를 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려도 학생 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도 이런 그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우리 또 주택 경감가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우리 진주시 평균가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당부했고 또 행정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근데 받았습니다. 좋아하시는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그 자유경제 시장 아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기에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높게 받는다고 그걸 뭐 어떻게 관리하거나 또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 당장 지금 학생들의 학생들의 월세 수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도 그게 뭐 수요가 개인적인 있고 입장에선 자기가 문제는 이제 정책의 잘못이나 정책의 과정에 의해서 한쪽 지역에 이제 이렇게 도시의 불균형이나 네. 이런 게 발생하면 그건 불합리한 거지. 그러긴 한데 네. 내가 소유 주면 나는 이만큼 월세 받아야겠어 하는 거를 그걸 강제로 그만큼 받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맞지 말라고 할 그렇게 수 하지 있는 건 말라고 없지.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떻게? 이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전에 경상대 신입생이 3,100명 정도, 과기대 같은 경우는 한 1,100명 1,100명 정도였단 됐지. 말이에요. 이 통합이 하니까 한 4,200명 네. 정도 학생들이 일단 가자동으로 다 몰려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최민구 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그 공공형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그런 공공형으로 시에서 뭐 임차료를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낮추는 방법 아니고는 개인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접근보다는 결국은 이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자. 분산시켜줘야 그러니까요. 돼. 네, 그런 그렇게 하려면 한쪽에 칠암 쪽에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상대적으로 지금 차이가 칠암동은 가격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짜리 10만 월세도 원대로.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자동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되돌입해요. 청년 인구가 지금 뭐 10,000명 이상 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게 그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인적차별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자 캠퍼스와 칠암 캠퍼스의 그 차별 문제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쪽에서 제일 먼저 좀 그런 과 배치를 부분을 다시 하면 안 잡아놓고 되는가? 예? 주요 과 배치를 다시 하면 안 근데 되는가? 과 배치를 다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 편의성에 의해서 그쪽에 또 얻을 거란 그래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예 기숙사 형태를 하지 구가기대하고 않으면. 통합할 당시에 협약한 내용들이 있을 내용이 겁니다. 있는데 그걸 그러면서 아직 안 구가기대 구성원들도 또 어느 정도 통합에 찬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텐데 있었지. 그 이행을 왜냐하면 우리 구가기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농생명 쪽을 주로 담당하는 원래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좀 특화시킨다든지 아까 당주님께서 그 신입생 1,000명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1, 2, 3, 4학년 대학 구성원들 다 교직원 합치면은 8,000명, 9,000명 됐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 인구가 확 빠지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통합 조건에 내 기억나는 게 네. 기존대로 자기들이 원하면 학생들이 원하면
기존 학제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자는 가자대로 그렇지. 치람대로 자기가 이렇게. 원하면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가고 싶다 하면 이걸 또 학교에서 그 일리 있는 말. 그 아까 그 네, 이승영 네, 국장님 맞아요. 말씀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건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근데 겁니다. 실제 그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네. 그 하여튼 되게 애들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그만두면 문제는 안 되니까. 이제 청년의 주거 문제라든지 지역 내에 어떤 그 차별성 문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특히 문제가 진주시는 지금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에서 그죠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굉장히 높은데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대학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이나 그건 대학이 차지하는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 이제 행정 자체가 네, 그쪽으로 그런 신경 안 필요한 쓰니까 것도 있지. 신경 안 쓰니까. 다른 그 도시에 비해서 창원이나 가령 뭐 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진주시의 특성이 대학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평균 월세 50만 원이란 건 거의 서울 수도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진짜 수준인데. 우리도 우리 한 딸이 10만 원 심하다 정도요? 그런. 우리 그 학교 근처에. 서울에 그 대방동에 한데 70만 원 주거든. 뭐 20만 원 차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아까 2, 30만 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나그 진주시 아니 처음에는 진주시 평균가가 한 35만 원 선 정도. 옛날 그래. 40만 원, 35만 원, 새 거는 40만 원. 한 뭐 20년 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요. 25 그때도 한 뭐 보증금 신학상가 쪽이 500에 25만 원, 25만 원, 보증금 30 500에 이랬거든요. 뭐 월세 3, 40만 원.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그 전봇대에 적어놓잖아요. 월세 그 원룸에하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몇 번을 봐. 그건 몇 개 안 되겠지. 그거는 이제 저쪽에 칠암동. 학생들이 없는 곳. 칠암동 이야기하죠. 칠암동 가시면 보실 수 그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칠암동 삽니다. 자, 칠암동 좀 살려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월화산 숲속의 진주 형님 가보셨죠? 나 자주 가죠. 그 손녀들 데리고. 언론 보니까 막 40몇만 명 막 이리 왔다고 해고 언론 보도 아니, 보니까 막 난리 났던데. 숲속의 그거는 진주. 숲속의 진주가 아니라 저쪽 산업 그 정원 산업박람회 초전동. 초전공원에 그것도 잘 해놨던 데 가보니까 아니 근데 그게 진짜 40명이 왔어요? 그건 이번에는 우리 그 핸드폰 그 통신사에서 데이터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한거 없어요. 진짜 잘 명확하다고 해놨더라. 봐야 될 겁니다. 끝나고 나서도 근데 예전에 그대로 그런 게 놔두기. 있었어요. 그 데이터 조사하는 게 이제 기준국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잡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한 사람 번호 그 번호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치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국 이쪽에도 잡히고 저쪽에도 잡히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위치로 잡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음. 내가 그때 결혼식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셨어요? 그 한 가보자 못 들어갔어요. 사람 차대 많아서 사람만 못 차 들어가고 주차할 데가 그 다음에 차뿐만 아니고 못 들어가고 방향이 숲속의 이상- 진주도 몇 번을 월화산 가가지고 되게 월화산 좋다던데. 숲속의 진주도 몇 번을 갔는데 차량이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가 세 번 네 번 만에 가고 이제 그 대한민국 산업 뭐 정원 산업 박람회도 했고 저는 이 차를 타고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결혼식 날 당일 날 마치고 한번 거리 가보니까 뭐 천막 몇 개밖에 없고 그 초전공원 쪽에 그래서 이게 뭐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거 많이 뭐 왔어요. 사실은 많이 마지막 날까지 많이 근데 왔더라고. 지금 이제 핵심이 이제 왔다 많이 왔다 적게 왔다가 핵심이 아니고 그 우리 전민국 부위원장이 이제 일단 한 몇백억 들어갔죠 지금. 숲속의 진주. 네. 숲속의 진주는 많이 들어갔을 걸 수년간에 그 걸쳤기 부분에 때문에 대해서 일단 좀 체계적 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숲속의 진주가 과연 저만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의회 들어온 2022년도부터 22, 23, 24, 25년도까지 이 숲속의 진주에 우리 진주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찾은 것만 580억 정도가 이제 한 4년간 투입, 3, 4년간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20년부터 4년간. 22년도부터. 제가 9대 의회가 22년도부터 22, 23, 시작됐잖아요. 25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좋다. 엄청 많이 들어갔네. 이게 그러면 과연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 정원, 나아가 국가 정원까지의 우리 이 막대한 세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되겠느냐. 또 하나는 현 이제 단체장 시장이 그 임기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숲속의 진주는 자화자찬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번 사업의 문제점이나 또 혹은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걸림돌은 없는지에 대한 좀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서로 좀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세 분께서는. 아니 나는 자주 가는데 네. 그 숲속의 진주. 숲속의 진주에 자주 가요. 왜 월화산에? 가냐면 월화산에 그 애기들 데리고 손녀들 데리고 손녀들,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 그 좋아하고 팡팡 근데 뛰는 거 그거에 그것도 있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목공 처음에 왜 나무공예 목공 그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조경을 가보면 기가 차게 해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수국 축제를 같이 했거든. 이번 맞아요. 처음. 예. 그때는 못 들어가면 두 번을 가서 못 들어가고 위에서 거기 오더라니까 관광 버스가. 그 깜짝 놀랐는데 저 밑에 주차장도 확대돼 놨잖아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수국 보러도 엄청나게 오던데 돈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를 하고 행사를 해도 사람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저는 단순하게 그런 그 얼마나 왔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 아니 새로운 하여튼 진주에 새로 이게 없던 거잖아, 그죠? 네. 이게 요 앞에 시장까지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규모를 요 보면- 앞에 시장은 어디야, 우리 선악산. 선악산 일대를 저것도 돈이 많이 들었죠, 그죠? 선악산 일대에 그것도 지금 개화 전망대요. 전망대뿐만 아니고 그 일대에 산책로. 산책로,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딸기밭 거를 전부 사가지고 전부 다 다시 재정비를 해서 선악산 제 모습 찾기인가 그 사업 그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일정이 그러면 최 의원께서 지금 이야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비를 해서 이제 어떤 효율성을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까? 예. 그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통 주차장도 사실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건 일반적으로 지적된 문제고. 계속 확대를 그리고 하고 그것을 있더만요. 가려면 질매제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이런 교통이나 도로 이런 인프라가 좀 같이 선행되면서 이 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보거든요. 되면은 장기적으로 예.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제가 예전에 작년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선악산 터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화산 터널을 뚫자. 우리 국가정원도 가야 되고 진주시 금산을 지나서 동북권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은 숲속의 진주한테 아예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동북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질매제 고개는 순수하게 우리 숲속의 진주를 찾는 그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셔야지 지금 동북권을 이동하는 차들 그리고 숲속에 진주로 가는 차들이 짬뽕이 되고 그리고 봄에는 벚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벚꽃 구경한다고 또 차들이 차가 몰리고 이러면은 몰리지, 그거. 이 감당이 안 된다고요. 차가 많이 밀리지. 밀리죠. 이번 행사 때도 많이 밀리 차가. 예. 이게 교통 문제도 문제고 그게 뭐 어떤 공간이든 간에 이제 요즘 다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그게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재 지방 정원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럼 지방 정원에서 진주시는 국가 정원까지 만들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질문하신 걸 보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방 정원이 트렌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행정에서. 지방 정원이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행정에서는 정원 산업이 트렌드다. 요즘은 정원이 트렌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래서 정원을 좀 많이 활성화. 다른 지역이 많이 하니까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민들이 이제 정원 산업,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정원이 주는 그런 안락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접근성 문제도 그 진성 같은 경우는 옳지 않다. 도심 속에 있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의를 했던 게 우리 숲속의 진주에 정원을 저렇게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꾸어 놓고 왜 정원 산업 박람회는 생뚱맞게 초전동에 사느냐.
그거 참 시민들이 의아해하신다. 해야겠다. 잘 구성해 놓은 그 진성 숲속의 진주 놔두고 왜 또 다른 별도 예산을 또 20매덕인가 들여가지고 정원산업 박람회를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못 가니까 그래. 그리고 이번 정원산업 박람회는 개막식을 그 초전 실내 체육관 안에서 했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비가 왔나? 그거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근데 비는 왔어요. 비는 그게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잡았고 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네. 시민들 반응이 어땠냐면 네. 정원 산업 박람회면 네. 그 산업에 대한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리고 이동의 편의나 이런 걸 생각해서 체육관에서 그런 개막식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체육관을 이용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체육관 안에 우천시라도 다 계속해서 그 산업 박람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 안에다가 그런 걸 설치를 했으면 그리고 안내가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정원산업 박람회를 하는 줄 알고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했을 건데 밖에다가 해놔버리니까 이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뭐 공해 뭐 이런 관련된 안에도 거는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밖에다가 많이 해놓으니까 이거를 비닐로 막 덮어져 있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연이 주냐 개막식이 주냐 아니 그게 산업, 아니 뭐가 안에도 더 주냐 안에도 산업과 관련된 그게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어. 있긴 한데 이제 그 어떤 안쪽에 내용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이거 되지? 뭐더라? 뭐 기계라든지 도서부 뭐 제품 소개 이런 게 제품도 있겠죠. 있고 많던데. 우리 농식품 도구 박람회 이런 하시듯이 것처럼. 농식품 박람회처럼 농업 관련된 여러 식물, 산업들을 뭐 소개하고 등등. 하는 그런 그다음에 거예요. 뭐저 실내 정원, 실내 정원 산업 그 편한 것도 있고 뭐 쭉 위치에 대한 돌아가면서 쭉 있고 또 안에 또 있고 이렇던데 그러니까 있고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걸로 돼 있던데. 그리고 또 한 지적한 게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90% 가까이 국도비로 충당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는 왜 그 시비 그건 이제 많으냐. 분야가 뭐 우리 저 지방 정원도 분야가 좀 몇 가지가 되는데 제가 예를 든 그 진도나 완도나 이런 데는 지금 지방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국비를 갖다가 한 90% 받아와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떠한 행정에서 뭐 변명을 대더라도 뭐 사실이 아닌 거는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찾아가면서 계속 시비 가지고 밀어붙여 나가는 형태의 사업은 우리가 조금 좀 지양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의 내용이었고 아까 그 좀 이어가자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정원산업 박람회는 부모장님 말씀하신 숲속의 진주 정원 잘 해놓다 하셨잖아요. 그런 정원 속에서 그 트러스가 있고 무대가 있고 조명이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정말 정원 속에서 우리 산림청장도 이번에 오셨었거든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진성의 숲속의 진주라는 정원 속에서 그런 정원과 어우러진 개막식이라든지 식들이 진행되었더라면 더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또 주객 전도란 말이 시민들이 많이 있었죠. 보셨을 때도 좀 납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규모가 나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마지막 날까지 내가 마지막 날 청주와도 내려와서 봤는데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더라고 이게. 정원산업 박람회가 두 개 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어? 거니까. 아니 두 개 다 서울에서도 했거든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정원산업 순천, 울산, 세종, 네, 서울 그래서 인진주가 붙었더라고. 네. 근데 참여 업체가 야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나는 이 원래 하면 산업 박람회나 다 농식품 박람회처럼. 그거만 따라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바퀴 쭉 마지막 날까지 들어보면 사람이 많더라고. 그걸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개천해수제 풍물시장 보면 그러니까. 그 장사하신 분들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계속 그래 다니잖아요. 하는 그거랑 사람들은. 비슷한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참 산업 박람회 사람 많이 왔다 사람 많이 그러니까 왔어요. 많이 왔어. 많이 왔는데 내가 보니까 또 하겠던데 보니까 약간 사람이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왔어. 아마 진주에서는 이제 저 지하철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가 하고 싶어 정원산업 하는 게 박람회라서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을 지정을 공모받아서 아마 할 겁니다. 아 그런가? 네. 그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인진주돼 있었어. 여기 외에도 다른 데도 하는 것 같던데 그 날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그게 기간- 달라요. 달라. 이 기간이 그게 정원 산업 박람회가 아니라 정원 국가 정원 음. 뭐 아니면 정원 박람회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자 일단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핵심은 그렇고 그렇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일단은 이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주에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저는 좋은데 진주만의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뭐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이
설득이 되면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게 예쁘고 좋은데 그거에 투입된 예산이 이만큼인데 이게 뭐 이런 아까 효율성 말씀하시는 문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공감이 되냐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되고 숲속의 진주는 그게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산 숲속의 문제. 진주는 거기는 하여튼 예산은 되게 투입 많이 괜찮죠. 됐겠지만 없던 걸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진주가. 그래서 하나 인프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프라는 되는데 애기들 데리고 가기도 그게 그냥 단순히 돈을 투자를 해서 지방 정원을 하나 만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국가 정원을까지 갈 거라고 진지추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면 월화산 어렵다거든요. 숲속의 진주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전문가들 의견들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청취가 되고 뭔가 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뭐 예산을 지금 58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일단은 500억 제가 찾은 것만 580억이니까 그리고 아마 더 그게, 들어갔을 그게 수도. 그리고 국가정원이라고 지정이 되려면 단순하게 그런 시설만 해야 되는 게 시설 아니라 좀, 얘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사가 뭐 만평당 일병 이런 식으로 그 평가하는 지표에 그런 항목들이 쫙 있어요. 그거에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충족하기에 지금 현재의 위치나 그다음에 진주의 정원 산업의 어떤 그 산업 확장성이나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전문가들 나오니까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사업에 뭐 정원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목표를 거기다 두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초정공원도 투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정원을 새로 또 만들었더라고 가보니까 LH인데 그게 앞으로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그 돈이 비용이 너무 많이 많이 들겠더라고. 드니까. 엄청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원을 새로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만들었다 여기만 그치 뭐 될 일이 아니라는 그래, 거죠. 계속 이제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검토가 됐냐 이거는 이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부위원장께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투자 대비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 장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수하게 시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 나가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예산을 심의 의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거는 이제 그 당연하죠. 내용입니다. 아주 잘 안 되면 시의회가 욕먹으면 되지. 뭐. 예산 준선 아니 이거는 만약에 또 새로운 걸 뭐 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 중에 그죠 새로운 사업을 했다 돈을 엄청 들여서 했다. 그럼 다음 선거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잘 됐니 못 됐니가 평가 받아서 뭐 그렇게 평가 받는 것이고 그런 거 근데 아닌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평가로 그냥 잘했네 못했네 평가로 끝나면 괜찮은데 아니 그 지금 당락에 초전동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 아니 초전동처럼 그렇게 해놔버리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 비용을 투입이 안 되면 그게 흉물이 돼버리잖아요. 다 지금 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거기에 경우가 예산을 많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작 쓰여질 곳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당장 거죠. 올해 지나고 내년 봄 돼 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의 관리가 초정공은 뭐 산업박람 했다고 다 치울 거 아니잖아요. 거기 그쵸. 있는 시설들. 아니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어. 시설이 많겠던데 보니까. 그런 그리고 것들을 이제 계속 또 관리를 해야 지금 의견들 계속 주시는 게 간혹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공원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진주 안에 공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눈에 보이는 곳은 정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특히 남강변 이런데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예 관리 자체가 안 돼서 진주의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또 거기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는 관리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을 계속 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정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정도 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못 받아들이죠.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네?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해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처럼 주민들이 초전동 사는 스스로 사람은 좋지. 자기 주변 치우고 뭐 이렇게 하면 못 되지.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자, 같아요. 그거는 일단 우리 그 시의회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게 한번 마무리 좀 합시다. 진단 문제가 나왔네,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것까지. 그 오늘은 그 우리 최민국 부위원장님 모시고 인물 초대석 시간에 우리 경상대 그 캠퍼스 관련 문제하고 수백억 들인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대해서 뭐 저희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최민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